요즘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음식이 배달되고, 앱 하나만 열면 택시가 오고, 클릭 하나만 하면 쇼핑이 끝나고, 검색 하나만 하면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터넷이 끊기면 당황하고,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기계가 고장나면 손을 쓸 줄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못 하나 박지 못하고, 단추 하나 달지 못하고, 밥 한 끼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필요하면 사면 되는데 굳이 배워야 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왜 알아야 해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데 제가 왜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하고 기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예가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편리한 기계가 없었습니다. 밥은 손으로 짓고, 빨래는 손으로 하고, 옷은 손으로 깁고, 집은 손으로 고쳤습니다. 기계가 없어도, 전기가 없어도, 인터넷이 없어도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할 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손에는 기술이 있었고, 여러분의 머리에는 지혜가 있었고, 여러분의 몸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진짜 자립이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 적을수록 그 사람은 더 자유롭다.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인들이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방을 청소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는 그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었고 한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없구나. 나는 늘 남에게 의지했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래서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가 넘은 나이에 스스로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스스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부자가 왜 직접 요리를 해? 하인을 고용하면 되는데 왜 직접 청소를 해?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편리해 보이지만 실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힘이다. 기술을 익히고 지혜를 쌓고 몸을 단련하라. 그것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이다.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전라도 강진의 외딴 땅.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분이 갑자기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짓는 법을 배우셨고, 빨래하는 법을 익히셨고, 작은 텃밭을 일구는 법을 터득하셨습니다. 책상이 필요하면 직접 만드셨고, 옷이 해지면 직접 기우셨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생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선생은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이 형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축복으로 느껴진다. 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조정에 있을 때보다 유배지에서 더 자유로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정에 있을 때는 많은 것을 남에게 의지했지만 유배지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절에는 편리한 기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79살이십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시골에서 자라셨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10살 때부터 밥을 지었고 12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왔고 15살 때는 작은 고장은 직접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그분의 손에는 온갖 기술이 쌓였습니다. 못을 박고 나무를 자르고 흙을 다루고 기계를 고치는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도시로 나갔을 때도 그 기술들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고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분의 손자는 어떻습니까? 25살이 되었는데도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합니다. 전구가 나가면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모르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면 누구를 불러야 할지만 생각합니다. 요리는 할 줄 몰라서 매일 배달 음식을 시키고 세탁기 사용법도 제대로 모릅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손자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되지. 저 아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요즘 세상이야 편리하니까 당장은 문제없어 보이지. 하지만 만약 전기가 나가면, 만약 돈이 떨어지면, 만약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할까? 우리 때는 달랐어. 우리는 손으로 뭐든지 할 줄 알았거든. 그게 우리의 힘이었어. 요즘 애들은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한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요즘 세상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간편하게.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 그것이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사람들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바로 자립력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힘,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 큰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전기가 몇 시간 동안 끊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갇힌 사람들, 휴대폰 충전이 안 되어 불안해하는 사람들, 신용카드가 안 돼서 당황하는 사람들, 밥을 어떻게 해 먹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단 몇 시간의 정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여러분 세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정전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촛불을 켜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냥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기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은 약해진다.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한다. 하지만 불편함에 익숙한 사람은 강해진다.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와이파이가 느리면 짜증을 내고 배달이 10분 늦으면 화를 내고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과연 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매우 약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손으로 할 줄 아는 기술을 익혀라.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이다. 돈은 잃을 수 있고 권력은 빼앗길 수 있지만 몸에 익힌 기술만은 영원히 너의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딸에게는 바느질을 가르치고 아들에게는 목공일을 가르치고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기계에만 의지하지 마라. 내 손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배울 필요 없어. 사면 돼. 그런 건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래서 아이들은 잘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 모르는 모든 것을 기계와 남에게 의지하는 그런 어른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속박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고생하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이야말로 여러분의 자립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은 집을 짓고 밥을 짓고 옷을 만들고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발 그런 생각은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계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전기가 없어도 밥을 어떻게 짓는지, 인터넷이 없어도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 배달 앱이 없어도 어떻게 밥을 해먹는지,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는지,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십시오.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못을 박는 법, 바느질하는 법, 작은 것을 고치는 법,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법. 그것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진정한 힘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렇게 쓰셨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 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분 모두 자립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계 의존의 시대가 왔습니다. 모두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모두가 기계에 의지하고, 모두가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립력을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기계가 주는 편리함만 알고 기계가 빼앗아가는 자립력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의 거친 손이, 여러분의 굳은 살이, 여러분의 기술이 모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자립하며 살아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계 의존의 시대가 왔지만 여러분은 그 의존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셨고, 자립력을 키우셨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기계에 의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립력은 오히려 빛이 됩니다. 모두가 무력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능력은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평생 갈고 닦은 그 기술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그 자립력이 이 의존의 시대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기계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고맙습니다.